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상위 2% 부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부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재산세와 별도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상위 1%의 집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집값 안정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수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안정되지도 않았고요. 빈부격차는 오히려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애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집값 안정과 빈부격차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나요? 종부세로 걷어진 세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쓰여지나요? 종부세로 더 거친 세금으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종부세로 거친 세금은 여러분들에게 쓰이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부세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에는 2천만 원이 났는데 올해는 3천만 원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보다 1,000만 원의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월세나 전세를 올릴 수 있다면 올릴까요? 아니면 올리지 말고 손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올릴 수 있다면 100이면 100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손해분을 메꾸려고 할 겁니다. 그죠? 실제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나서 전세나 월세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고 시장에 받아들여지는 가격이라면 임대료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결국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임대 물량이 너무 많으면 세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임대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에게 1도 혜택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더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은 상위 2%에게 부과하되 9억 원의 공시지가는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자, 집값 상승으로 애당초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서울 집값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종부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본인들의 표가 불리해지니까 종부세 기준을 이제 상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향 기준을 기존의 공시지가 9억 원에서 상위 2%로 규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으로 상위 1%에서 2%까지 이렇게 쫙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위 1.99%와 2.01%의 집값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종부세를 2%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내야 되고 누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 변동에서 이 기준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월달 기준으로 하면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6월달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9월달 기준으로 하면 또 종부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상위 2% 내외였는데 또 다른 동네 집값이 막 올라버리게 되면 상위 2%에서 벗어나지만 종부세를 안 내다가 또 갑자기 집값이 올라버려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로 계속 민원을 넣을 것이며 왜냐면 요번에 종부세 대상이 안 됐다가 또 이번 달은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계속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아마 업무 마비에 걸릴 지경에 빠질 것이며 그 행정력과 쓸데없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겁니다. 지금도 구청에 너무 자주 바뀐 세법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요. 세법 상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나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집을 사면 내가 사는 집이 종부세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상위 2%의 기준이라면 내가 산 집이 상위 2%에 들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집 한번 사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 혹은 매달 사고자 하는 집과 다른 동네 집값을 비교해서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사회적 낭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본인의 표를 받기 위함입니다. 가상의 적이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결속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부자를 가상의 적으로 정하고 본인들의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뽑아주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뽑아줘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종부세를 안 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임대료를 임차인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나 원리를 전혀 모른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단편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어느 한 면만 보고 정책을 만들면 당연히 현실과는 맞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부세 상위 2%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현실감이 없는 얘기입니까?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랑 공유한다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리스크도 세입자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세입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팔지 않으면 수익이 확정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는데도 팔지 않는 상태에서 집값 오른 이익금을 어떻게 세입자랑 나눌 수 있습니까? 세준 집이 5억에서 1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10억이 됐다 한들 팔지 않는 한 오른 5억을 임차인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그냥 인기에 영합해서 아무렇게나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문제는 이런 주장에 속는 대부분 유권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임차인에게 집값 상승분을 공유한다고 얘기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솔깃합니다. 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정책을 내기 때문에 지금 20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빈부격차도 커지고 전세가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바로 무주택 서민들, 무주택 집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루빨리 이런 달콤한 말들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을 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 채널을 보시면 재미도 없고 많은 조회수를 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서 입에도 또 쓰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